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 위협 대처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신속하게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하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내용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변칙 입법 절차를 불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만큼 미 정치권이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을 실시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3일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과 북한의 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 처리 닷새 만에 두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테드 포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조 윌슨 위원의 북한 ICBM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찬성 398표, 반대 3표였고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ICBM 규탄 결의안은 찬성 394표, 반대 1표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에 대해 법안과 결의안의 내용보다는 상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상원도 같은 법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하원 통과만으로는 미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작업에 나서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하원의 법안 처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압박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하원은 정상회담 이전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변칙 규정을 활용했습니다. 신속 처리를 위해 통상의 상임위, 규칙위, 본회의 절차 대신 찬성표가 전체의 3분의 2가 넘어야만 가능한 신속 처리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판하는 미 의회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당초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ICBM 규탄 결의안에 사드 문구를 끼워 넣었습니다. 워싱턴 관계자는 테드 요호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이 정식 절차를 거치려면 수주일이 걸려야 할 형편이었다며 하원 수뇌부가 오래전 발의돼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ICBM 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 ICBM 규탄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하루 뒤인 4일에는 미 상원의원 26명이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 요구 등을 담은 연명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재검토와 한국에 대한 부당한 보복 중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생산적인 역할 등을 요구하라고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한에는 존 맥케인과 잭 리드, 테드 크루즈 등 위원 26명이 서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행사를 가지던 중 미군은 시리아 공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른바 데드라인을 넘어선 시리아를 응징한 것인데요. 중국과 북한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 해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격이 이뤄진 7일 오전 3시 45분. 공격 명령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 중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두 강대국 지도자의 화기애애한 만찬 분위기를 주목하고 있는 시각, 전격적으로 공격이 단행된 것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북핵 미사일 문제가 다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가운데 당사자 전면에서 보란듯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시리아에 대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화학무기를 사용하자 곧바로 무력 응징을 했듯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미국의 인내를 넘어선 도발을 할 경우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찬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리아 공격 사실을 공개하고 치명적인 화학무기 사용과 확산을 미리 막고 저지하는 것은 미국의 필수 안보 이익에 포함된다며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지난 4일 화학무기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자 80명 이상을 낸 시리아 정부군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중국은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발표만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7일 오전 지중해 동부에 작전 중이던 미 해군 소속 구축함 USS 로스호와 USS 포터호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59발이 발사돼 시리아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2011년 이래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에 군사 공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아사드 정권이 사린가스를 이용해 자국민 1,300여 명이 사망하면서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는 군사 옵션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화학무기를 없애겠다는 시리아 정부의 약속을 믿고 결국 군사 공격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폭격에 대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느 정부든 선을 넘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과 무력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군이 시리아 폭격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을 거론하지 않은 채 중국 측은 국제관계에서 일관되게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레스터 홀트 미국 NBC 앵커가 지난 4일 한국에서 메인 뉴스인 나이틀리 뉴스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3일 저녁 방송된 이 방송에서 홀트 앵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론을 비롯해 최근 북한 미사일 실험, 김정남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공사와의 인터뷰도 포함됐는데요. 미국 지상파 NBC의 간판 프로그램인 나이틀리 뉴스가 한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레스터 홀트는 오산에 있는 미군의 공군 기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북한의 위험에 미군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담은 것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와 화학 공격에 대비한 미군의 준비 상황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를 담은 약 3분짜리 영상 클립은 미군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레스터 홀트 앵커는 영국 거리와 인터뷰 룸에서 진행한 태영호 전 북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와의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북한의 상황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ICBM이 있다면 김정은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며 그래서 저는 전 세계가 이런 종류의 사람을 다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김정은은 정상적인 생각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북한 핵 문제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김정은을 기둥에서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등의 운영 능력에 관해 대체로 부정적인 제1세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북한의 전력이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NBC 뉴스가 태전 공사를 통해 내보낸 것입니다. 태전 공사는 레스터 홀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과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우리 군이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과 로켓 발사장 등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최근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는 탄도미사일은 현무2A, 현무2B, 현무3 등 3종입니다. 여기에 사거리 800km 이상 미사일이 추가되면 경북 포항에 배치해도 영변 핵단지, 동창리 로켓 발사장, 풍계리 핵실험장 등 북한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탄도미사일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미사일에 비교했을 때 현무2C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이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유사시 김정은 노동위원장 등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 무기로도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새 미사일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추가 시험 발사로 신뢰도를 검증한 다음 가능한 빨리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2012년 합의한 한미 미사일 개정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국방부를 해킹해 2급 기밀 작전계획 5027을 빼낸 것으로 의심받는 북한이 이번에는 해외 금융기관을 해킹해 돈까지 훔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북한이 이렇게 훔친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조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지난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해킹한 해킹그룹 레저러스가 북한과 연결된 정황을 러시아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가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레저러스는 지난해 2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방글라데시 계좌에서 8,100만 달러를 필리핀 내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들의 배후 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했지만 최근까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업체는 레저러스가 지난 1월 북한 국영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가진 컴퓨터와 데이터를 교환한 기록을 포착했는데요. 해커와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방글라데시 이외에도 폴란드, 인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총 18개국 금융기관 해킹에 관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북한이 이렇게 훔친 돈 중 일부를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폴란드 은행들을 해킹해 돈을 빼내려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커들은 은행을 공격해 돈을 빼내려다 실패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킹으로 돈을 훔칠 의도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엔 기관시설과 대기업의 첩보 자료를 빼내거나 혼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해킹을 했다면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이 금융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수단이 점점 막히면서 금융기관을 공격해 절도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산림복구 전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산림은 지난 25년 동안 40% 정도가 사라져서 완전히 황폐해지고 있는데요.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북한의 이면은 2011년 553만 헥타르였으나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541만, 2014년 528만, 2014년 515만, 2015년 503만 헥타르 등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 첫 해인 2012년 모든 산을 10년 안에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겠다는 국토관리 방침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임야 면적 변화 추이를 보면 해마다 평양시 면적과 비슷한 12만 7천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 동안 북한 산림의 약 40%가 사라졌다며 떼기밭 개갈이나 벌목, 토양 침식이 산림 황폐화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산림 자원이 크게 훼손됐다며 전 주민이 산림 복구 작업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산림 녹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임업성 부상과 최영건 내각 부총리까지 숙청했고 최근 북한의 최고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에 산림과학대학까지 신설할 정도로 산림 복구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 복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업장을 고발하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끊이지 않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경민 박사는 북한 산림의 황폐화 속도가 최근 주춤하는 경향이지만 질적인 면에서 보면 더욱 악화되는 추세라면서 이 같은 추세라면 북한 산림 복구 작업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치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선 도발과 국내에선 사치를 통해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5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구성된 기품조 소국 구매에 270만 파운드를 사용했다며 무역정보 사이트 트레이드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약 38억 원이나 되는 돈을 기품조 속옷에 썼다는 사실이 무역정보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드맵 보고서를 보면 김 위원장은 샴페인, 말, 화장품 구입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200만 명 빈민이 하루에 650g의 식량만을 배급받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굶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샴페인, 와인, 초콜릿 및 스위스 치즈를 사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뚱뚱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자신과 아버지, 할아버지의 동상 제작을 위해 3,300만 파운드를 쏟아부었고 독일에 있는 회사를 통해 550만 파운드 상당의 사치품을 수입했습니다. 이 중에는 23만 5천 파운드의 증류주, 11만 3천 파운드의 와인 및 샴페인, 5만 6,500 파운드의 독일 맥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독일에서 12만 3,442 파운드 상당의 향수, 탈취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제품을 주문했고 스위스 시계에 5만 7,229 파운드, 수입산 치즈는 6만 6,882 파운드, 중국산 낚싯대는 25만 1,726 파운드, 그리고 러시아 말에는 14만 2,452 파운드를 사용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그는 스위스 유학생활 때부터 에멘탈 치즈와 고급 와인을 갈망했다며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 탓에 2014년부터 통풍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는 정상적인 생각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태용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지난 3일 서울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된 NBC 나이틀리 나잇 뉴스에 출연해서 언급한 말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김정은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총을 갖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총의 무서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언제라도 큰 사고를 칠 수 있듯이 김정은은 핵무기를 갖고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 김일성 생일 등 굵직한 대내외 일정에 맞춰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핵무기의 진정한 무서움을 모르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을까요? 스스로의 파멸을 앞당기는 무모한 불장난을 중단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김정은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